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원된 41건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언론에서 좀 제대로 잘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정부의 성과만 그대로 홍보하지 실제 개개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애환을 충분히 기자분들이 대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41개를 나눠보면 결제송금, 대출보험, 인증투자, 해송금, 한전으로 나뉘는데 보시면 결제송금과 대출이 보시다시피 29건으로 압도적입니다. 12건이 나머지고요. 그 중에서 보험이 5건 된 걸 감안해서 세 가지를 합하면 34건이 결제송금, 대출보험이에요.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금융 서비스들이죠. 결제 뭔가 용역과 상품을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제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또 송금을 해줘야 되죠. 그 과정에 돈이 부족하면 소비를 위해서 부족하면 소비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기업 활동에서 부족하면 기업 대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들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혁신금융 서비스가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성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뒤집어서 보면 가장 필요로 한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가 많았다는 얘기고 혁신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아왔다는 얘기도 되니까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고백에 가까운 거죠. 자기 성찰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자기 성찰하니까 다행이긴 해요. 소금가들은 가계금융가부터 여러 가지 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지정이 된 것들이고요. 결제송금 분야를 보면 신용카드 기반 송금, NFC 방식 결제, 경조금의 간편송금, 오토 거래량 결제, 개모임 운영 플랫폼, 그다음에 SMS로 현금 결제하는 거, 완신 결제, 비사업자 신용카드 거래 등이 있는데 세세히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 중 허용 이유들을 요약해 보니까 부작용이 크지 않고 결제 편의성을 제공하고 해서 효과가 입증될 경우 이 서비스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기여한 서비스 제공자의 대부업 같은 경우 지인 간 거래 지원이나 당초 취지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는 경우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즉 해줄만 하니까 해준다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요. 해줄만 하니까.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샌드박스까지 해서 굳이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지정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신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그동안 금융위의 문을 많이 두드려 왔을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 노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통과되는데요. 경조금 간편송금이라든지 SMS 결제 같은 것은 기술로는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서비스, 혁신금융 서비스. 과기부 쪽은 신기술, 신서비스 두 가지를 다 검토합니다. 그런데 금융 쪽은 기술 개발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한 서비스를 허가하는 것인데요. 좀 가능한 서비스죠, 기술적으로는. 규제 때문에 못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바로 살펴볼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기존의 금융위의 해석이나 또는 실존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다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개정해줘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혁신 서비스들, 새로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들이잖아요. 이게 생활관계가 변하니까 이런 서비스도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모바일 폰을 들고 다니고 이제는 모바일로 소통하고 모바일로 서비스를 받고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배송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또 온라인으로 보험을 다 조회해야 되고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항을 가는데 가는 택시 안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뭐 이런 니즈들 이제는 가서 먹지 않고 시켜 먹고 뭐 등등등등의 변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생활관계는 우리 2019년 9월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변화했는데 이전에 금융법령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이런 서비스들을 막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 개정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떻게 기존의 생활관계에서는 있지 않던, 즉 10년 전에 모바일 폰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현재 금융공룡이 맡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알뜰폰으로 금융통신 융합을 한다든지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 즉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한데 모아서 비교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대출 확정금리를 간편 조율한다든지, 중금리에 맞춤 대출을 비교한다든지, 비슷한 건 다 마켓플레이스 모델이거든요. 모바일 대출 다이어트 플랜, 이것도 마찬가지. 모바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을 가장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총 18건이나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용 이유는 효과가 입증되면 법령 개정하겠다. 부작용이 크지 않고 결제 편의성이 제공되면 이라는 뜻이고요. 부작용이 크면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와 상관없이 부작용이 있으면 개정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사전속주의 표제 검토. 우리나라 신용카드 모집과 마찬가지로 대출도 일사전속주의라는 게 있어서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을 한 번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가 안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 보고 계셨고요. 한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가서 대출 상담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요즘은 가격 비교, 애누리나 다 어쩌고 하는 그런 데들 오래전부터 20년 전부터 이용해 오셨잖아요. 신문도 예전에 신문가게라고 해서 다 언론도 비교해서 봤고, 지금 네이버 다음에 포털에서도 다 여러 언론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뭐 이런데, 유독 금융상품만은 그렇지 않게 왔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무척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금지해 왔던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 원오프라인 결합 해외 여행자, 즉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도 보험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간편 가입이거나 또는 AI를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제 반려동물 보험 플랫폼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동물 보험을 플랫폼으로 해보겠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본 느낌은,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 당연히 가능해야죠. 오히려 온라인이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전화로 하는 것보다. 전화로 말 들으시면 잘 기억나세요? 한 3분 동안 계속 듣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온라인은 눈으로 명확히 글자, 동영상도 명확히 보이고,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가 찬찬히 볼 수도 있고, 당연히 훨씬 정보 전달력에서 명확합니다. 소비자의 오해를 줄일 수 있죠. 불안전 판매를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것이라서 너무나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번에 일괄에서 허용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했습니다. 인증이 있고요. 또 투자 분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큰 관심이 없거나 잘 무관하신 분야일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송금 분야 있죠? 해외 송금업체 송금 중개업을 허용해 달라는 건데, 이게 또 허용을 했어요. 즉 해외 송금업자들이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겠다고 해서 특히 외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서 허가제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랬는데 실제 재작년 비트코인 광풍 때문에 블록체인 방식을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현재 소액 해외 송금업자들이 전부 다시 은행의 스위프트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내니까 혁신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사실 해외 송금의 혁신성은 딱 두 가지 측면인데요. 신속하고 싸면 되는 겁니다. 안전성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신속하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소액 해외 송금업자들이 지금 다 영세할 수밖에 없고 투자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무 답은 없고요. 그대로 블록체인 방식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송금 중개업 하나 허용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런 것이고요. 환전 분야, 은행의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차 안에서 환전. 이게 이제 은행의 환전의 본질적 업무 중에 위탁 가능한 개정하는 것인데, 지정 대리인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혁신금융으로 지정했습니다.